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자꾸만 꼬여요.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버벅대요. 라는 문제를 갖고 계신다면 첫 번째,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꼬이는 걸까요? 아니면 말의 흐름이나 리듬의 박자를 몰라서 꼬이는 걸까요? 나에게 해당되는 게 뭐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말이 꼬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생각의 구조가 원활하게 잘 생각이 안 나서 떠오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저는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뇌에서는 처리가 다 됐으나 이제 호흡과 발성과 혀와 이 리듬의 문제로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다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 팁까지 한번 같이 드리면서 말이 꼬이는 상황을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머리에서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말이 꼬이는 경우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유의어 연습인데요. 머리에서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말을 해야 하는 목적이나 목표는 분명하게 기억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말이 꼬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 설명하고자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유의어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의 내리다의 정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실래요? 정의는 규정하다 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정의는 설명하다 라는 말이 될 수 있고, 정의는 서술하다, 규명하다, 명확히 하다, 정리하다 등의 단어로 다시 한번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말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해결 방법인데요.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저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내 뇌가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멘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멘트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5가지 멘트는 그냥 외워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다시 말하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가지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다시 말하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꼬일 때는 무조건 이것을 잡아내야 합니다. 바로 호흡과 리듬감인데요. 호흡과 리듬감을 놓치게 되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꼬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인 것이죠. 제가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발음을 하나 알려드리면 바로 받침 발음 중에 비음 발음들입니다. 미음, 니응, 이응 소리를 충분히 울리면서 소리를 내시면 말의 리듬감이 저절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럼 한번 이 문장을 리듬감을 살려서 읽어볼까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건 분명해집니다. 마음은 언제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나아갑니다. 네, 천천히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의 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의 박자에, 말의 리듬을 정확하게 살려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각을 살리시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런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긴 문장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어떠한 리듬이 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이 꼬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는 어떤 감정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인상도 달라지고 그 말이 얼마나 신뢰감을 주는지 혹은 설득력을 가지는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보면 여기서 어디서 쉬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네, 바로 여기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는 어떤 감정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인상도 달라지고 그 말이 얼마나 신뢰감을 주는지 혹은 설득력을 가지는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쭉 한 번 더 읽어봤고 정확하게 나눠서도 읽어봤는데요. 말의 리듬을 살리기 위한 관심과 노력만 있으신다면 말이 꼬이는 그 패턴을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이 꼬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진짜 간단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서론, 본론, 결론. 처음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라고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말의 나만의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연습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해온 것이죠.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가장 쉬웠던 이 3단 구조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말이 요즘 들어서 너무 자주 꼬인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희열을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또 말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문장, 그러니까 제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런 문장들을 사용해 보시고요. 또 말의 리듬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말을 하면서 동시에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았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라의 스피치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과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URL 창에 일어서라.com을 검색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